집 꾸미기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인터넷 카페와 인테리어 관련 사이트를 뒤지며 예쁜 소품, 아름다운 가구, 멋진 액자를 구하느라 시간을 보냈었다. 그때 나에게 집은 꾸밈의 대상이었다. 살림생활 17년 차가 된 지금 집에 대한 나의 노력 대부분은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것에 있다. 청소하기 쉬운 집, 최대한 사람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집, 그래서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한 집, 그것이 지금 내가 집에 바라는 모든 것이다. 예쁜 집과 쉴 수 있는 집은 동일하지 않다. 집은 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단순함이다. 나는 더 이상 비어있는 벽에 선반을 다는 일은 고민하지 않는다. 선반을 소유하는 것은 선반 위에 먼지를 닦고 그 선반 위를 예쁜 것들로 채우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기에. 집에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청소는 힘들어진다. 화려한 장식품들, 복잡한 디자인의 식탁 등은 먼지 청소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너무 많은 수납 공간은 필요 없는 물건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이 된다. 수납 공간이 많으면 물건을 쌓아둘 가능성은 커지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하나를 비우면 얻는 것은 언제나 그 이상이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고백하자면 살림이 싫었던 적이 있다. 뒤돌아서면 쌓이는 설거지와 빨래, 육아와 살림은 벗어나고 싶은 도돌이표 같았다. 복잡한 미로 같은 냉장고, 입지 않은 옷으로 뒤엉킨 옷장, 벗어둔 겉옷이 쌓여있는 소파에서 안락함을 느끼기란 어려웠으며 대충 할수록 살림의 무게는 더 버거워지기만 했다. 이렇게 매일의 반복된 삶을 쫓기듯 살다 보니 무력감이 몰려왔다. 그때를 표현하자면 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정하고 옷장을 뒤집었고 옷들을 정리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기운이 났다. 정리된 옷장이 좋아서 자꾸만 옷장 문을 열어보았다. 옷장이라는 공간에 애정이 담기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애정은 곳곳으로 번져나갔다. 신기한 것은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니 살림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점이었다.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일, 엉망이 된 부엌을 말끔히 되돌려 놓는 일, 이렇게 몸을 움직여 마음의 짐을 더는 일 살림. 살림을 한다는 것은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애정을 담은 살림에는 삶을 살리는 분명한 힘이 있다. 정리정돈 열풍이 불고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아마 삶이 주는 대부분의 행복이 집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허물을 벗은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장소이며 제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투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사소한 일일 때가 많다. 왜 필요한 물건이 제자리에 없는지, 왜 내가 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지 화가 쌓여간다. 그럴 때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기만 해도 작은 다툼은 훨씬 줄어든다. 당연한 살림은 없다.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개선하면 된다. 귀찮은 바닥 청소를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닥에 물건을 많이 놓아두지 않는 것이다. 수건을 하루에도 몇 장씩 쓰는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개인 수건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해결된다. 또 아이방 쓰레기통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며 화내지 않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따로 모을 수 있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책상 옆에 걸어두면 된다.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으로 화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다. 살림의 진짜 목적은 가족 모두의 행복인 것이다. 가족 모두가 쉽게 정리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집, 잔소리가 줄어들고 화가 쌓이지 않는 집, 그런 집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바꿔가는 방법들은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처방전이 되어준다. 풍수적으로 현관을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공간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집에 들어설 때의 기분 때문이 아닐까 싶다. 깨끗한 현관에 들어서면 집에서 환영받는 기분이 든다.
누군가 비움의 시작을 묻는다면 나는 현관을 추천하고 싶다. 일단 신지 않는 신발, 우산부터 비워보자. 우리 집은 안 신는 신발들을 처분하고 공간이 남는 신발장을 집안의 자잘한 물건들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구함과 각종 케이블, 반지꼬리, 약상자, 청소 도구까지 모두 신발장에 보관한다. 살림에 정해진 답은 없다. 그저 좀 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2단계의 일을 1단계로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나의 시간과 공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작업이다. 필요가 발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살림에도 약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살림의 창의성이 더해지면 생활은 더 재미있어진다. 집에서 가장 여백이 많아야 하는 장소가 침실이다. 우리 집 침실에는 머릿속과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건만 두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협탁 대신 작은 선반과 트롤리를 두어 안경이나 시계, 잠자기 전 짧은 독서를 위한 책 1-2권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니 청소기를 돌릴 때에도 훨씬 더 간단하다. 의자는 하나만 두고 필요하면 식탁 의자를 가져와 사용한다. 뽀송하게 세탁된 이불, 여백이 있는 안락한 침실은 어쩌다 떠난 여행지에서의 감흥보다 내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 식사를 준비 중인 주방은 식재료와 조리 도구들로 늘 북적인다. 싱크대 위는 조리를 위한 공간이다.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하기 위해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정한 주방의 규칙은 싱크대 상판과 식탁 위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 요리가 끝나면 건조 중인 그릇과 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리에 넣어둔다. 물건이 없는 싱크대 상판의 물기나 기름은 쉽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주방은 언제나 반짝인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식탁 의자에 옷을 걸지 않는 규칙 또한 부엌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공간을 비우면 청소도 쉬워진다. 늦은 밤 깨끗이 치워진 싱크대 상판 위를 하얀 행주로 닦다 보면 불안한 내 마음의 티끌까지 사라지는 것만 같다. 말끔해진 부엌이 좋아서 불 끄기 전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게 된다. 하루의 살림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주방. 이 공간을 단정하게 유지하면 매일의 시작과 끝이 홀가분해지는 것만 같다. 식사 준비나 빨래를 미루기는 어렵지만 욕실 청소는 조금 미룬다고 해도 크게 급할 것이 없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살림에 밀려 다음 순위가 되기 일쑤이다. 선반 가득 올려진 욕실 용품들은 가뜩이나 밀린 욕실 청소를 더더욱 뒤로 미루게 만든다. 욕실 용품들을 하나하나 이동시킨 다음 물 청소를 하고 건조 후 제자리에 다시 놓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기에 자꾸 미루게 되고 미뤄둔 욕실 청소는 점점 더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대청소가 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손님이라도 방문하는 날에는 허겁지겁 욕실 청소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어수선한 살림은 시작부터가 어렵다. 잠깐의 시간을 들여도 깨끗해질 수 있는 욕실,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욕실을 만들기 위해선 강요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쉽게 손댈 수 있는 만만한 청소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하기 쉬운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욕실에 두는 물건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물건을 선반이나 바닥이 아닌 공중에 두면 물건을 옮기는 수고 없이 언제든 청소를 시작할 수 있고 물때가 생기지 않아 관리의 어려움 또한 줄어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소 도구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다. 청소 도구가 가까이 있으면 세면대나 욕조 등을 이용하고 나서 꼭 독한 욕실 세자가 아니더라도 샴푸나 치약 등을 사용해 가족 중 누구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다. 쉽게 손을 대어 청소할 수 있는 만만한 욕실이 되면 어렵지 않게 말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낡고 필요 없어진 물건을 버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목표 같지만 사실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는 데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기고 그것들을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는 일. 비움은 이를 위한 과정이다.
또 비움의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다른 이의 비움과 나의 비움이 같을 수는 없다.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고 추구하지만 사실 나는 미니멀리스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일단 물건 자체를 비우는데 그리 용감한 편이 아니다. 어설프게 미니멀리스트를 흉내내며 물건들이 버리고 나서 없으니 아쉬워 다시 사게 되었을 때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또 쉽게 버린 물건의 쓰임이 뒤늦게 생각나서 일주일 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때도 있었더랬다. 이것저것 모두 버리는 것까지는 내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적당히 물건을 소유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는 쓰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새로운 쓰임을 찾는 일이 몇 배나 더 즐겁다. 안 쓰던 물건에 꼭 맞는 자리를 발견할 때면 마치 내가 새로운 발명이라도 한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한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과 안목이 더해진 애정이 깃든 물건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 내가 택한 물건이 쓰임을 다할 때까지 잘 써주는 것, 적게 가지고 오래 사용하고 덜 버리는 일이 내가 지향하는 미니멀 라이프이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 나름의 철학이 담긴다고 한다. 오랜 시간 살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름의 살림 습관 또한 시간만큼 쌓여간다. 몸을 움직여 마음의 짐을 더는 일, 그렇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고 때로는 내려놓는 일, 애정을 담은 살림에는 삶을 일으켜 세우는 분명한 힘이 있다. 매일의 좋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도 있으며 살림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더 잘하고 싶어진다. 온 집안을 완벽하게 바꿔보겠다는 거창한 각오는 필요 없다. 오늘은 신발장 하나, 서랍 한 칸이어도 충분하다. 집안이 정리되어 갈수록 마음도 정리된다. 살림이 좀 더 재미있어지고 궁금해지기를, 그렇게 살림하는 당신을 귀하다고 여겨주기를 바라본다.